캘린더의 표시 기준이 플러스 5일이라는 수식이죠. 이 수식으로 만든 날짜를 캘린더에서 보기로 클릭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똑같은 일정이 플러스 5일 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들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드디어 노션 캘린더가 등장했습니다. 이전에 2022년 6월에 노션이 크론이라는 캘린더 앱을 인수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드디어 노션 캘린더가 나오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있다가 2024년 1월 18일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캘린더를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운로드에 오셔서 캘린더라는 탭이 생겼습니다. 캘린더를 클릭하고 맥용 실리콘이거나 맥용 인텔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맥 OS에는 설치를 할 수 있고 윈도우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iOS 핸드폰까지 나왔는데 안드로이드는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용 실리콘, 저는 맥 실리콘이기 때문에 애플 실리콘용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에 받아주면 DMG 파일이 받아지고요. 파일을 열어서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죠? 여기서 캘린더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모든 설치가 끝나고요. 우리는 노션 캘린더를 열어주면 됩니다. 설치된 노션 캘린더를 처음 누르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구글 계정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해줄게요. 계속 버튼 눌러서 캘린더에 접근 권한을 제공해 줍니다. 제 구글 계정과 연동이 되어서 이전에 봤던 크론이라는 캘린더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하라 라고 나타납니다. 메뉴 모음 캘린더, 이벤트 알림, 캘린더 계정까지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캘린더가 공개되기 전에 테스트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벤트 알림 활성화 부분은 데스크톱 알림에서 알림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메뉴 모음 캘린더는 상단에 이 메뉴 모음에서 캘린더를 표시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노션 캘린더의 장점은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다시피 구글 캘린더의 일정과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일정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계정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고요. 구글 계정이 여러 개시라면 하나 업무용 계정, 개인용 계정 이렇게 등록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밑에서 노션이라고 되어 있죠. 스테파니의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새로 추가된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들을 일정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미 추가된 계정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캘린더 계정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캘린더 계정 추가 버튼을 누르시거나 계정 옆에 점점점을 누르시고 캘린더 계정 관리에 들어오셔서 계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계정에 추가할 수 있고요. 권한을 설정해서 다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노션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미 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지만 추가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노션 캘린더를 클릭하고 설정 그리고 노션에 들어오시면 노션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하나하나 다 추가해야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해 주세요. 연결 버튼을 누르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시리얼 워크스페이스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션 코리아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코리아로 변경해 주시고 액세스 허용 버튼 눌러 주시면 노션 캘린더를 열 수 있고요. 노션 캘린더에 노션 코리아 워크스페이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했으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야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캘린더 뷰와 타임라인 뷰가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가 더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워크스페이스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고 노션 데이터베이스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캘린더 보기 또는 타임라인 보기가 만들어져 있어야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서 추가해 볼게요. 이때 타임라인 보기냐 캘린더 보기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보기를 추가하냐 하면 해당 보기에 필터링이 되어 있으면 그 필터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린더 보기에서 A라는 태스크만 보여지고 타임라인에서는 B라는 태스크만 보여진다면 캘린더를 가지고 오면 A라는 태스크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필터가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훨씬 편하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눈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거나 숨겨줄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에서 일정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1월 20일에 일정을 추가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일정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벤트 만들기에서 캘린더로 바꿔주고 캘린더의 이름 노션 캘린더 추가 일정 추가 테스트 이렇게 변경을 해줄게요. 그러면 노션 캘린더가 추가되고요. 노션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노션에서 열 수가 있고요. 노션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연동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기본적으로 12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입력할 때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15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노션에서도 자동으로 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션에서 시간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3시, 8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을 6시로 변경해 봤습니다. 그러면 구글 캘린더에서는 6시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딜레이 없이 바로 변경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추가를 해볼 건데요. 더블 클릭하면 일정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때 일정을 저는 개인이 아니라 테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테스트로 일정을 바꾸고 일정을 추가합니다. 구글 계정에 일정 추가 이렇게 변경해 두고 종일 설정을 했는데 아래에 보면 문서와 링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서와 링크라는 곳에서는 노션 페이지를 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동해둔 워크스페이스에 문서를 연동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를 연동해 줄 수 있습니다. 제목은 구글 계정에 일정 추가라는 페이지를 하고요. 워크스페이스는 노션 코리아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노션 문서를 설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노션 캘린더 일정 추가 테스트라는 페이지에 해당 페이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 완료 버튼 눌러주면 일정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일정은 노션에 들어와서 보시면 노션 캘린더 일정 추가 테스트 페이지에 새로운 문서를 생성해 주었죠. 이 문서는 제목만 생성해 주고 다른 내용들은 입력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션 캘린더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물음표를 누르면 단축키 페이지가 있습니다. 단축키 페이지를 눌러주면 오른쪽 패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볼 수 있는데요. 단축키 보는 거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하나하나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아무래도 이벤트를 생성하는 단축키인데요. 이벤트 생성하는 단축키는 알파벳 C입니다. ABC 중에 C를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강의, 연세대학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탭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탭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종일을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 2000부터 2200까지 시간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탭을 눌러서 계속 뒤로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있다면 참가자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회의 도구가 있다면 회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키보드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요. 위치는 연세대학교라고 해서 신촌 캠퍼스 엔터를 쳐주면 입력할 수 있고요. 문서와 링크에서 연세대학교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ESC를 누르면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생성이 된 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축키는 이벤트를 지우는 단축키인데요. 이벤트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필요 없는 이벤트라면 이벤트의 딜리트를 눌러서 이벤트를 지워주세요. 세 번째 단축키는 이 캘린더를 보는 단축키인데요. 알파벳 W를 누르면 주간으로 볼 수 있고요. M을 누르면 월별로 볼 수 있습니다.
months죠. W는 week라서 주별로 볼 수 있고요. 숫자 1 누르면 하루치의 일정을 모두 볼 수 있고 2를 누르면 이틀, 3, 4, 5, 6, 7까지 보기 방식을 변경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축키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엔터키 왼쪽 아래에 있는 물음표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단축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키들은 단축키로 알아두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자주 살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능 중에 스케줄링 스니펫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가능 여부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미팅이 가능한 일정들을 미리 선택해 두면 그 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 캘린더에서 비어있는 곳들만 일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미팅을 11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싶다. 이때부터 미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내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 링크를 제가 친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스니펫 복사 있죠? 복사를 눌러서 카톡이든 메모장이든 어딘가에 붙여 넣어서 공유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 V로 링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30분 시간을 내줄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는 지우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11시부터 6시까지 내가 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오면 이 링크를 클릭해서 나랑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고 일정을 선택해줘요.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 저는 업무용 계정 이메일 주소를 쓸게요. 이렇게 쓰고 회의 스케줄 잡기를 누르면 줌 계정은 제가 미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줌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회의 스케줄 생성 완료라는 글자가 나타나죠. 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메일에 들어와 보면 방금 만날 사람 전시진이라고 해서 제가 선택한 일정으로 이메일이 날아오고요. 구글 캘린더에 초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능이죠. 저 이걸로 미팅 일정 엄청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버튼 누르면 일정에 참석한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내 캘린더에도 얘가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날 사람 전시진으로 일정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날 사람 전시진에 저희 구글 캘린더에도 일정이 등록이 되고요. 저랑 일정 잡을 때 어떻게 언제 일정 하실래요? 우리 밥 언제 먹을래? 라고 했을 때 가능 여부를 선택해서 링크를 줄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에 설정에 들어오셔서 메뉴 모음에 들어가면 메뉴 모음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 모음 캘린더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메뉴가 활성화되는데요. 메뉴를 클릭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다음 일정이 언제 다가오는지 바로 볼 수 있고요. 클릭하면 그 다음 일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뉴 모음의 설정들은 메뉴 모음 안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3일치 일정을 볼 건지 5일치 일정을 볼 건지 일주일치 일정을 볼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종일 이벤트도 함께 볼 건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없는 이벤트도 보여주고 회의 도구에 위치가 없는 이벤트도 함께 보여줘 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이벤트를 미리 볼 때 1시간 전에 이벤트를 미리 볼지 4시간 전에 이벤트를 미리 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제목과 시간도 함께 볼 수 있고요. 단축키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신다면 메뉴 모음에 열어두고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노션 캘린더가 정말 잘 만들어진 게 해당 보기가 노션 캘린더에 추가되어 있지 않아도 이제는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라는 버튼이 생성되었습니다. 캘린더 보기 또는 타임라인 보기에만 이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노션 캘린더에 추가되어 있지 않아도 이 버튼을 누르면 왼쪽 아래에서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면서 일정들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워크스페이스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여기서 추가하지 않아도 일정을 추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데이터베이스의 보기를 노션 캘린더에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기에 필터랑 정렬이 저장되는 거 아시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기를 가지고 오는 만큼 보기에서 모두에게 저장을 눌러야 돼요. 필터를 변경해주면 노션 캘린더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제가 편집 없이 바로 보여지는 속도입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운영이 아니라 마케팅을 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집 없이 아주 빠르게 나온 속도입니다. 노션을 잘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구글 캘린더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워크스페이스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색깔을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색깔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색깔을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에 주황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색깔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네요. 노션 캘린더의 또 대박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수식으로 만든 일정들도 노션 캘린더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캘린더에 지금 일정이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 1월 26일이 행사 당일이에요. 이 일정들로 쭉 만들어 뒀습니다. 그거를 노션 캘린더에서 열어주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수식으로 만든 기준이에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캘린더의 표시 기준이 플러스 5일이라는 수식이죠. 이 수식으로 만든 날짜를 캘린더에서 보기로 클릭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똑같은 일정이 플러스 5일 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하나 추가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데요. 수식까지 날짜를 적용할 수 있어서 이 일정이 언제 끝나야 되는지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을 같이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서 종료일을 설정을 해주면 종료일까지 설정을 해주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션 캘린더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도 속도가 빠르고 연동이 잘 되고 잘 나왔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노션 캘린더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